안녕하세요. 개념 타파 물리쌤입니다. 개념 타파 유튜브는요, 물리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기로 작정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항상 물리에서 첫 단원, 그리고 첫 단원에 처음 등장하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속력과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개념이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변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변위에 대한 개념인데,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해간 경로, 어떤 물체가 걸어간 그냥 이동해간 경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이 없고요. 이 변위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말 그대로 변화된 위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된 위치에 줄여서 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만약에 10m, 10m, 10m다. 그럼 이동거리는 총 30m가 되는 거고요. 변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변위는 출발점 찍고 도착점 찍어서 이쪽으로 쫙 이렇게 가게 돼. 이게 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위는 변위 크기는 여기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는 10이 되고 요 길이는 20이 되기 때문에 루트 400 더하기 100, 루트 50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여기다 크기라고 붙여준 이유는 변이라는 것은 출발점으로부터의 변화된 위치이기 때문에 동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방향을 같이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직선상에서의 어떤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이게 기준점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칸이 1m다. 한 칸 여기가 1m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기준점을 시작해서 요만큼 갔다. 그럼 이동거리는 1m, 변이도 1m가 되고요. 또 이만큼 더 갔다. 그럼 이동거리는 2m, 변이도 2m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가게 되면 이동거리와 변이에는 차이가 없게 되고요. 자, 뒤로 백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는 몇 미터죠? 네, 3m인데 변이는 1m가 되겠죠. 출발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점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오면 네, 이동거리는 4m, 변이는 0m가 되겠죠. 변화가 없게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는 이동거리는 5m가 되겠고요. 변이는 마이너스 1m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 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m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1, 2, 3, 4, 5, 6m, 변이는 마이너스 2m가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가면 이동거리는 7m, 변이는 마이너스 1m. 자, 이렇게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이동거리는 8m, 변이는 0m가 됩니다. 지금 예를 보신 것처럼 이동거리는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얘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플러스 값만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변이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변이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 플러스 방향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반대 뒤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게 되겠죠. 어디로 가든지 움직이면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변이는 이리로 가면 증가, 요리로 가면 감소, 요리로 가면 증가, 요리로 가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에 관련해서 조금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10m 갔다가 이렇게 4m를 갔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그렇죠. 14m가 되고 변이는 출발점 여기, 도착점은 여기가 되니까 몇 미터가 돼요? 6m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6m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내가 동쪽으로 5m 가고 북쪽으로 5m를 갔다. 그럼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되죠? 네, 10m가 되겠죠. 그런데 변이는 출발점, 도착점 이렇게 해서 5루트 2가 되겠고요. 방향은 만약에 이렇게 동서남북이라면 북동쪽으로 5루트 2m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만약에 요런 문제도 간혹 기본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원운동에서 이렇게 간 거랑 내가 이렇게 간 거랑, 네, 이동거리는 이렇게 간 A가 A고 이렇게 간 A가 B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는 당연히 이동거리는 누가 더 크나요? A가 B보다 크겠고요. 변위의 크기는 항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따질 땐 변위의 크기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변위의 크기는 A와 B가 같겠죠. 둘 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직선 거리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위는 출발점에서 어디까지? 도착점까지 직선 거리와 방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에다가 방향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물리 문제에 변위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 상황을 보시고 그 경우에 그러니까 이동거리 구할 줄 알고 변위를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요 개념을 딸딸 외워서 뭐 서술한다거나 그런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중요한 속력과 아이고 까만색이 다시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이제 속력과 속도를 거의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속력, 속도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리에서 더 속력보다 중요한 개념이 속도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속력을 알아야 속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개념, 얘는 어떤 개념인지 한마디로 써본다면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누가 더 빠르나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속도는 개념이 빠르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방향이 들어가요. 빠르기에다가 방향 개념이 들어가는 게 바로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자, 그래서 빠르기. 자, 여러분 누가 빠른지 비교하려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들어드릴까요?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10m를 가고 B라는 친구가 20m를 갔어요. 자, 그럼 누가 더 빠른 걸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1초에 10m를 가고 얘는 4초에 20m를 갔으면 누가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냐면, 얘는 1초에 10m를 갔고 얘는 4초에 20m를 갔어. 그럼 두 개를 비교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되냐면,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게 해주거나 거리를 갖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m 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뭐 20m 달리는 데는 몇 초 걸렸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얘가 1초에 10m 갔으니까 얘도 4초지만 1초에도 몇 미터 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동일하게 잡아주거나 또는 거리를 동일하게 잡아주면 되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시간을 동일하게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를 4초로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시간의 셈의 단위가 되는 1초로 계산하기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4초 동안 20m 갔으니까 여기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4등분을 하면 1초에 얼마큼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미터죠? 그렇죠. 5미터죠. 그럼 얘는 1초에 10m를 갔고 얘는 1초에 5m를 갔기 때문에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 단위 시간이란 건 뭐냐면 1초도 될 수 있고 1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속, 분속, 시속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1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초당 간 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개념 잡을 때 속력 하면 1초당 간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그럼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똑같아요. 단위 시간 네, 물체의 변위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1초당 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거리는 거리인데 1초당 거리다. 요 생각하시면 되고 변위는 변인데 1초당 변이다.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확한 정의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뭐 학원 가서 가르치는 거속식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속력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해 없이 공식을 단순 암기하시면 문제가 좀만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지면 문제를 못 풀게 되거든요. 사실은 속력 속도 공식 외울 필요도 없는 식이에요. 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5초에 100m를 갔어요. 100m. 그러면 물리 문제는 역학화제 항상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더 쉽게 떠오르거든요. 100m를 갔단 말이지. 100m를 몇 초에? 5초에 1초, 2초, 3초, 4초, 5초 대충 그렸을 때 원래 간격이 똑같아야겠지만 5초 동안에 100m를 갔단 말이야. 그럼 1초에는 몇 미터를 간 거야? 한 칸에 몇 미터를 간 거야. 그죠? 100 나누기 뭐 하면 돼요? 100m를 몇 초로 나누면 돼? 5. 초는 영어로 세컨드에서 세크라고 쓰죠. 그래서 답은 20m 나누기 세크.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단위끼리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터 나누기 세크 하니까 너무 좀 멋이 없어. 그래서 좀 삐딱하니 이렇게 기울여주죠. 그래서 그게 바로 20m per 세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뭐 중딩 때 외웠던 굳이 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거속시 뭐 이렇게 외우게 했었죠. 거리 뭐 속력 뭐 시간 이렇게 외웠었죠. 거기에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만약에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속력은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해서 5초에 100m를 갔으니까 1초에 20m 갔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 식이 쓰일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개념 없이 이 식을 외운다면 그거는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속력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본다면 자, 이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서 계산하는 걸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여기 4m 가고 여기 3m 갔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물체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칩니다. 그럼 2초 동안 속력을 구해보고 속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2초 동안 자 속력은 뭐라 그랬죠?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냐? 그러면은 지금 총 4m 가고 3m 갔으니까 총 몇 미터 이동했죠? 그렇죠. 7m 이동했죠. 7m 이동했는데 몇 초 동안 7m 간 거야? 그렇지. 총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력은 방향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렸단 말이지. 1초 2초 이렇게 걸렸어요. 1초, 2초 이렇게 걸렸어요. 1초에는 전체 거리에 몇을 간 거야? 반을 간 거죠. 그래서 2초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5m per sec 이렇게 되겠죠. 속력. 밑에는 속력이 아니라 뭐야? 속도가 되겠네요. 속도. 속도는 어떻게 되냐? 1초당 변이란 말이에요. 변이.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변이는 여기가 출발점, 도착점, 화살표를 쭉 이어주면 요 길이가 5m가 되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5m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5m를 몇 초 동안 간 거야? 역시 2초 동안 갔으니까 2초로 나눠주니까 2.5m per sec가 됩니다. 네. 마치 왜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으로 나누냐면
1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초당. 그리고 만약에 요 개념이 기억이 안 나도 단위 미터 퍼 세크를 보면 1초당 몇 미터구나. 요 개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단위에 대해서 잠깐 또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반의 학급에 20명 학생이 있는데 맛있는 몽쉘 통통 60개를 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60이란 숫자가 각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는 3이란 숫자가 각인될 거예요. 그죠? 내가 몇 개를 먹을 수 있다? 3개를 먹을 수 있다. 왜? 전체 수는 60개인데 한 사람당 개수는 60개를 몇으로 나누면 돼? 20명으로 나누면 돼. 사람 수로 나누면 되지. 한 사람당이니까 사람 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먹는 거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공식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말해 3, 개, 퍼, 명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당 3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만약에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 거랑 100마리 퍼 제곱미터. 느낌 다르죠. 여러분이 이미 이런 이 퍼 단위라든가 뭐뭐당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뭐 거리, 시간, 속력 이런 어려운 개념 처음 듣는 그런 말로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것뿐이지 다 할 수 있는 산수들이에요. 자, 100마리가 있다는 건 우리 집에 100마리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100마리 퍼 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당 100마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1제곱미터에 100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이 만약에 20제곱미터야. 그럼 100마리 곱하기 20해서 몇 마리? 2000마리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이 뭐 20제곱미터다. 우리 집에 총 바퀴벌레 수는 몇 마리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공식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공식. 거속시라고 외우는 이 공식이 절대 딸딸 외워야 될 식이 아니라는 거 이해 좀 가시나요? 이 속력이 몇 초당 간 거리예요? 1초당 간 거리예요. 그러면 내가 1초에 요만큼 갔어. 근데 5초 동안 갔어. 그럼 당연히 곱하기 몇 하면 돼? 곱하기 5를 해주면 전체 이동거리가 나오겠지. 내가 1초에 요만큼을 갔어. 근데 10초 동안 달렸어. 그럼 곱하기 몇을 해줘? 10초를 해주면 내가 총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거리 곱하기 시간 하면 너무 이상한 거. 이거는 거리에다 시간을 곱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속력의 개념은 거리는 거리인데 1초에 간 거리야. 그러니까 시간을 곱하면 총 거리가 나오겠죠. 마치 여러분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뭐 하루에 1일에 다시 쓸게요. 1일에 뭐 아까 했던 몽쉘 3개씩을 먹는다. 이걸 굳이 단위로 써보면 3개 퍼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 달 30일 후에 몇 개 먹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공식 필요한가요? 아니죠. 3개 퍼 1이니까 하루에 3개를 먹는데 30일 먹었으니까 90개 먹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그죠? 이 공식이랑 같은 게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입니다. 속력이 1초당 간 거리예요. 미터 퍼 세크. 거기다가 몇 초, 30초, 여기가 3이라 치면 1초에 3m를 가. 30초 달렸어. 그럼 몇 미터 가요? 90m 가는 거죠. 단위로 따지면 세크 없어지고 3 곱하기 30해서 90이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도 이 정도의 계산은 3m 갔어. 근데 30초를 갔어. 그러니까 30을 곱해줘서 총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속력에 대한 공식을 써본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자, 왜 시간분의 거리가 되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거리는 거리인데 몇 초당 거리야? 1초당. 그럼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물리 개념에서 뭐 1초당, 뭐 1제곱미터당, 뭐 1시간당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당. 그럼 그거 다 그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변이는 변인데 몇 초당 변이야? 1초당.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공식을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개념이 잘 헷갈리더라도 항상 단위를 보시면 얘가 어떤 애인지 어떤 애인지 끌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공식에서도 단위가 다 끌어내줄 수 있어야 돼. 미터 나누기 세크, 미터 퍼 세크. 자, 그래서 이 공식만 봐도 1초당 몇 미터 같다는 얘기구나. 1초당 몇 미터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m per sec다. 뭐 10m per sec다. 그럼 얘는 1초에 5m를 가는 거고 얘는 1초에 10m를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근데 속도는 이 속력은 항상 무슨 값만 존재하냐면 플러스 값만 존재합니다. 자, 왜냐하면 빠르기니까 빠르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가장 빠르게 가장 작은 값은 0입니다. 정지해 있는 거. 그런데 속도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해요. 그럼 이 마이너스 값이 무엇이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5m per sec랑 마이너스 10m per sec가 있어요. 자, 속도에는 왜 마이너스가 존재하냐면 변이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변이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출발점보다 뒤에 있다는 거랬죠.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본다면 멋있게 영어로 써본다면 얘는 go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는 back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운동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빠르기를 비교해 본다면 얘는 1초마다 5m씩 앞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1초마다 뒤로 10m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기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빠르냐면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빠르기를 비교해 본다면 빠르기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속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속력을 비교한다면 얘만 더 빠른 거고요. 속력은 항상 이 속도값에 절대값을 붙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5고 얘는 10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빠른 거고 속도는 또 이 속도값 자체를 비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거는 좀 더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속력과 속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